다시 틀어가지고 스마트팜 비용을 경기도를 위해서 대납했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다. 이렇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 수사 및 기소를 한 겁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박상용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적 죽이기 정치 수사를 했다는 게 이 탄핵 청문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김성태 공소장과 안부수 1심 판결문에 나오는 사실관계는 지금 검찰의 현재 주장과 정반대로 북한 사업권 우선적 참여, 쌍방울 계열사 주가 부양입니다. 안부수 1심 판결문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과의 대북 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 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던 김성태, 방용철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김성태, 방용철 등은 향후 북한으로부터 광물 개발 사업 등 쌍방울의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북 사업 로비 자금 또는 이행 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 보고서에도 주가 부양 목적이라고 수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검찰 수사 보고서 2022년 10월 3일자 수사 보고서에 김성태와 이 조합에 투자한 측근들은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경우 전환 가격 500원 대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2018년 12월경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 등 대북 사업 등을 진행하여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계획을 실행하였고 이 계획을 N 프로젝트라고 명명하였으며 이를 위해 N 활성화라는 댓글 부대까지 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이에 보고합니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런데 왜 180도 바뀌었느냐? 이것은 정치검찰과 주가 조작범이 불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검찰은 정적 죽이기 수사를 하기 위해서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의 협조를 받고자 이들에게 협조를 받고 이들에게 그 보상으로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될 국가보안법 위반,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산국외 도피, 1년 이상 유기징역이 가능한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조작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을 고작 3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한 외국한 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특혜를 베푼 것입니다. 박상용 검사의 이 불법 거래 혐의를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이화영 전 부지사 등에 대한 허위 진술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한 의혹입니다. 이것은 형법상의 직권남용입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옥중 노트를 보면 박상용 검사는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의 김성태가 대납해 준 것을 인정해달라. 부지사님이 그렇게 진술해도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김성태 변호사들과 얘기 잘 해봤는가? 내가 부지사님을 지켜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다. 빨리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렇게 회유 압박했다는 겁니다. 또 진술 세미나. 이하영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4일 법정 진술에서 진술 세미나 정황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폭로를 했습니다. 이건 모두 형법상의 직권남용죄입니다. 또한 박성영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김성택 측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폭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법에 자기가 하고 있는 사건, 자기청이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는 변호사를 소개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19일 뉴델리는 19일 뉴델리가 입수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을 누가 누출했겠습니까? 주임검사가 바로 그 누출한 장본인이라는 의심을 제일 먼저 받지 않겠습니까? 또한 피의자 김성태 등 쌍방울 임직원이
피의자 안부서를 피의자의 딸 등이 검찰청에서 접근하도록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집행법 위반입니다. 수용자의 접견은 반드시 차단 시설이 된 교도소, 구치소에서만 접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건 관계자들은 분리수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건 관계자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을 수백 번 불렀는데 조사는 고작 몇 번에 불과합니다. 조사되지 않은 그 도중에도 이들은 한 장소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형집행법 위반입니다. 직무유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중한 범죄로 수사 및 기소하지 않은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수백 건 소환을 했으면 형사소송법상 조소를 안 하더라도 최소한 면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담 보고서는 똑같이 피의자의 권리, 변호인 선임 권리를 밝혀야 됩니다. 면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의자의 권리를 밝히지 않았으면 이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입니다. 이런 것들을 밝히고자 우리가 탄핵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지금 정치 공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 여당이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하고 있는 게 맞네. 저희가 여당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